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대외적인 이 여러 불확실성한 이슈 속에서,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가 아직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오늘 국내 증시는 나름 잘 버텨낸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즉 테마와 섹터는 엄연히 구분을 하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섹터는 2차 전지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섹터가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섹터, 그리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필두로 이 친환경 섹터, 당연히 수소가 되겠죠. 수소 성장 산업이고, 다음 달에 있을 뭐 그린뉴딜 엑스포라든지 그런 등등, 다음 주에 있을 10월 달이니까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에 있을 그린뉴딜 엑스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0월 말에 있을 이 유엔의 국내 탄소 배출에 대한 기준을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듯 전 세계적인 이 대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지금 딱 증시가 맞물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 중국도 전력난에 지금 봉착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중국의 시진핑도 다가오는 내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맑은 하늘을 보고 싶다 라는 관점 속에서 친환경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 걸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속에 국내 증시에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 보면은 이러한 친환경 섹터를 제외한, 당연히 2차 전지를 포함한 친환경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이 상당히 이 종목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반등도 미미한 흐름이라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 좀 연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렵더라도 이러한 섹터들, 혹은 만약에 이런 섹터가 아니라면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의 크기와 이러한 종목군들이 뭐 예를 들면은 빠르면 한 달 내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스윙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성 요인들이 잔존합니다. 헝다의 이 부채 리스크로 인한 이자 납입일도 다가오는 9월 29일, 그 다음에 10월 11일 앞두고 있고, 미국의 이 부채 한도 유예 관련해서 여전히 시장은 뜨겁게 토론 중에 있죠.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가네 마네 하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헝다의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뭐 차찬송의 태풍으로 끝나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관련해서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셧다운으로 이어지겠죠. 미 정부의 셧다운으로 이어지지만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셧다운이 터졌을 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뭐 단 하루 이틀 정도 흔들림은 있었으나 뭐 금세 회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외, 특히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당연히 상방이 좀 막혀있는 약간 답답한 흐름 속에서 기존의 주도 섹터들 2차 전지 플러스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과 오늘은 또 풍력, 상강 M&T, 수소, 두산 퓨어셀, 태양광, OCI 등 이런 친환경 섹터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 위주로 지속 관찰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든 스윙을 하든 끌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마감 시황 정리해 놓은 거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약보합 정도 출발한 증시가 그래도 장중 한때 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종목군들이 시총이 좀 되는 이 종목군들이 좀 버텨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좀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 버텨줬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
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2차전지 일변도입니다. 완전히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가총액이 바뀌었죠. 셀트리온 그룹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한때 있다가 게임주가 시가총액 2위에 있다가 이렇게 다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주도는 2차 전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은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어졌던 이 남북 경협주의 강세, 그리고 주말 사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압승에 대한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장 초반 남북 경협주 플러스 이재명 관련주가 시장을 강하게 주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2차 전지의 강세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 2차 전지의 강세를 이끌었던 거는 최태원 회장 미 배터리 투자, 그리고 전일 제가 카페에 언급했던 이 SK 이노베이션의 이 폭스바겐 이슈가 연동이 되면서, 사실 저는 신흥 SEC가 흐름을 좀 보일 줄 알았는데 상신 EDP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저도 오늘 시가 베팅을 했던 종목인데 이 라파스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일 시세로 좀 마감이 됐고, 뭐 탄소 배출권 가격의 연일 급등 속 후성이 탄소 배출권으로 갔는지 아니면 2차 전지로 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죠. 국내 휴캠스도 5%대 강세를 보면서 좀 마감을 했다라는 점 보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또 미국의 2배 12조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 오늘 SKC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장 전에 이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보고 회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SKC 자체가 이 소송, 그러니까 세무조사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목표 주가가 기존에 21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된 거는 사실 큰 폭의 상향이 아니었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2차전지 쪽으로 특히 오늘 동박 섹터 쪽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후장에는 후성과 대주전자의 추가 시세가 좀 분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발, 폭스바겐, 그리고 삼성 SK의 원통형 배터리 이슈까지 포함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신흥 SEC가 더 빨리 올라갔어요. 장 초반에는 신흥 SEC가 더 빨리 올라갔는데, 오후장부터 상신 EDP로 대장주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다소 아쉬운 게, 이런 구간에서 어찌 보면 개인적인 편견이었겠죠. 개인적인 편견에 상신 EDP는 삼성 SDI 밸류체인으로 움직였는데 이 종목이 왜 움직였을까 라는 고민이 좀 들었네요. 자, 일단은 이 종목 거래 대금 상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오늘 뭐 이때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400억대의 거래량과 지금 이제 월등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 날 갭이 좀 높게, 그러니까 내일이죠, 갭이 좀 높게 뜰 것 같은데 이슈를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2662억 기준에서 실적 부분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작용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까지도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갭의 크기에 따라서 눌리는 구간이 이런 시가 갭이라든지 이렇게 깨고 내려간 구간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금액적으로 보면은 뭐 눌림이 이런 구간 언저리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상신 EDP를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어제 금요일날 급등했던 LNF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세로닉스가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추가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너무 높아서 좀 눌림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장중 대응으로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성 또한 마찬가지죠. 후성 또한 아직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피라미딩 식으로 지금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새 특히 이제 하나의 주도 섹터가 돼버리면 멈추지 않고 종목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죠. 계속 움직이니까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림을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세방전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계속 뜸을 좀 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 그룹의 연료전지 폐 납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항상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우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고체 CIS 좀 눌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눌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눌리는 모습 좀 안 보이네요. 좀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대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학 또 전고체 관련 주죠. 조금 더 눌렸으면 좋았는데 안 눌려서, 그래서 이런 구간들 내려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정확히 보면은 1등 종목군들만 지금 잘 가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상강 M&T가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하고도 추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강 M&T 풍력 관련해서 여전히 수주가 많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회사죠. 보기에는 굉장히 높아 보여요. 효성 첨단 소재 보기에도 굉장히 높아 보였죠.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 바닥에서 20배예요. 거의 20배죠. 4만원 잡고 8만원이면 거의 20배가 올라온, 최바닥에서 올라온 20버거 종목인데, 상강 M&T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강 M&T도 2000년도 초에 이렇게 굉장한 시세를 내준 다음에 지금 옆으로 길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돌파를 시도할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8천억인데 지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시장에서 성장성으로 지금 끌고 간다면 상강 M&T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박스권에 있는 종목은 돌파할 때 거래량을 많이 실리고 모멘텀이 대신 나와준다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산 퓨어셀이 좀 올랐죠. 개인적으로는 두산 퓨어셀이 오늘 그 수소 연료전지 수출을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현대차의 넥소용에 사용됐던 게 나가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두산 퓨어셀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중에 수출했다 라는 부분이 나온 거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도 수소 안에서 가장 강한, 그리고 글로벌 이 수소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그 밖에 이제 태양광의 OCI가 있는데 여러 차례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매매를 하다가 지금 좀 천천히 보고 있어요. 당연히 실적은 무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겠죠. 실적적인 부분은 나쁠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 수급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계속 돌파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봉이 된 이 돌파 비슷한 봉에서 재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20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0만원을 목표 주가 삼아서 장중 눌림을 본다든지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장중 눌림을 본다든지 하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휴캠스가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이 추세대를 돌파를 다시 한번 했죠. 저희는 50%를 팔고 나머지는 일단 들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유럽에서 일단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종목에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 펀더멘털이 문제 없는 한 이 종목은 레벨업이 한 차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조금 위로 올라가면 32,700원이죠. 원래 기존 목표가를 3만원으로 잡고 계속 홀딩 관점으로 보고 있으나, 이 구간을 강하게 넘어만 준다면, 넘을 수만 있다면
넘을 수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32,700원 구간까지죠. 이 윗꼬리를 돌파하면 시세가 분출이 돼서 32,000원대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오징어 게임 이슈를 한번 보죠. 오징어 게임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장 초반부터 갭을 무지하게 높게 출발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뭐 건들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건들 생각도 안 하고 뭐 쇼박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갭을 들고 단기 추가적인 시세를 한 차례 더 낸 다음에 일단 시세가 무너졌는데 제 기준에서는 오늘 사실은 스튜디오 산타라는 종목을 장 초반에 눌리면서 매수를 해서 시가 돌파할 때 좀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주도주급으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스튜디오 산타, 그러니까 이 다음 그 넷플릭스 이 드라마 관련주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더 보는 거고요. 구간적으로 좀 눌리는 거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시세를 만들어줬던 이 스타트 구간들이 있잖아요. 스타트 구간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조정을 보인다면 아래 구간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나름 기준봉이 뚜렷하게 섰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관련된 미디어 플랫폼 회사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제가 뭘 했나요? 이 지리산 관련된 종목을 보자라고 했죠. 뭐 저희는 따로 매매는 하지 않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A스토리보다는 태평양물산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태평양물산 눌리는 거를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간다면 이런 의류나 소품 관련된 종목이 더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징어를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징어 외의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대북주 여전히 초강세를 이루었죠. 시작하면서 신원이 갭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래 구간에다가 매수를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갭이 12% 들어서 좀 밀리고, 왜냐 장 초반에 이 통신선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무응답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정도 조정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밀리지를 않았고요. 선도전기가 아침부터 갭을 크게 들었었죠. 이게 체크가 돼서 일단 조금 사긴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은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구간에서 추천을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 신원과 이 구간에서 대장이 바뀝니다. 신원과 함께 올라가다가 같이 밀렸죠. 같이 밀렸는데 신원은 계속 떨어지는데 반대로 선도전기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주도주가 교체가 돼버렸어요. 신원이 바닥에서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총이 낮은 시가총액이 낮은 1000억대 미만 종목군 가지고 당겼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선도전기, JST나 전부 다 1000억대 미만의 흔히 말하는 잡주들 아닙니까? 잡주들이 상한가에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통신선 복원을 하냐 마냐, 그리고 여기서 노이즈가 어떻게 나오느냐 마냐에 따라서 경력주는 한 차례 다시 낙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낙하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돈이 많이 들어온 이 아난티 당연히 이런 구간들 노려보는 거죠. 뭐 악재가 떨어지면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난티, 좀 묵직한 놈은 아난티, 그 다음에 얘도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신원, 그리고 상한가 종목 간 종목 위주로 보는 전략이 저는 가장 현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경협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2차전지 올라가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윌링스는 참 이건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너무 좀 짜증스럽고 좀 아쉬움이 많아요. 아래에서 좀 모아갔다가 그 목표가에 목표가에다가 걸어놨는데 정확히 33,600원이 제 목표가였습니다. 이 최고가보다 조금 아래, 그리고 이 당시 고점 때 만들어졌던 패턴을 다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말을 했었어요. 하니까 무너져 버려 가지고 그냥 수익권에서 좀 팔았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악성 매물대를 뚫고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가는데요. 신규 상장주가 신고가를 갈 때는 잘 봐야 됩니다. 네, 원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적고 품절주다 보니까 일단은 잘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윌링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윌링스는 이 무선 충전 종목으로 좀 엮여 있죠.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자, 무선 충전 관련해서 아모센스. 사실 오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자리 당연히 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자리를 좀 안 주고 올라가 버리네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했었고 이 아래 구간에서 좀 잡으면 좋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강한 1등 종목이라, 네, 1등 종목이라 시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무선 충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강한 거죠.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자, 그 밖에 이 개별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보면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있어요.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제도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가서 뭐 오전에는 그냥 본전에서 그냥 뭐 판 거죠. 오전에는 본전 구간에서 대충 본전 구간에서 어제 이렇게 그다음에 시간에서 좀 사서 본전 구간에서 팔았을 거예요. 딱 본전일 겁니다. 일부 앞 구간에서는 손절, 위에서는 그냥 약수익에서 나왔는데 일단 물량을 조금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추세가 좋아요.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 또 이러다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러다가 재수 없으면 이렇게 또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자체가 이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 있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윗꼬리들, 네, 그러면 6,150원 정도까지 한 차례 밀렸다가 올라간다면 네,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전약품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얘는 상한가를 갖고 훨씬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고 위치 자체가 신고가 영역에서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다른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 강한 종목이 훨씬 강한 시장이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 가요. 네, 기준이 만들어진 이 종목군들 안에서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 동아약품도 사실 오늘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굉장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이러한 상승의 의미가 예를 들면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섞여 있다면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런 횡보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장 막판에 이게 좀 밀리면 좋은데 안 밀려요.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시세가 좀 나서 같이 종가 매수는 하지는 못했고 저도 다 팔아버리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잘 찾아보시면 매매할 종목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이 2평이죠. 오늘 마이너스 출발을 하는 자리가 일단 121선 자리 첫 자리 구간에서 일단 오늘 양봉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뭐 오늘 혹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방향을 이제 바꿀 차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1조 4천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고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한 차례 반등 국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반등의 시발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추세 때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카카오 게임즈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군들은 참 많은데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우주항공 섹터는 지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